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맛은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저녁 식사 하셨나요? 이게 투자도 중요하지만요. 밥심으로 여러분들 건강 챙겨가시면서 투자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저희 투자의 맛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의 위원님, 선재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여러분께 재밌는 해외 선물 이야기 해주실 선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으로 저녁 잘 드셨냐고 여쭤봤는데 위원님께는 정작 못 여쭤본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맛있는 식사 하셨나요? 오늘은 저녁을 못 먹었고요. 아, 정말요? 오늘은, 바로 전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따 가서 리딩 끝나고 나서 좀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우, 네. 위원님들은 정말 정작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리딩도 해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는데 정작 위원님들의 식사는 잘 못 챙겨 드시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 위원님들도 아프지 마시고 저녁 꼭 챙겨 드시고 네, 그렇게 리딩하는 걸로 저희 약속해요. 네, 건강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 받아냈으니까요. 저희 선재 위원님과 오늘도 1시간 내내 좀 알찬 이야기로 프로그램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카카오톡 어플로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이 밥도 거르시고 하시는 이 리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캐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난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에 미국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월간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시 내부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종목 가리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하반기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에 가파른 상향 곡선을 그리며 2140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의 팔자세에도 외국인이 3,200억 원대를 순매수하면서 국제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입이 2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도 오름세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우를 보시면 1.4%가량 상승해 43,600원을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3일 만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모습입니다. 한편 파죽지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네이버는 오늘 종가 16만 1,500원대에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하면서 향후의 영향력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9위 LG화학은 오늘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KTB 투자증권에 따르면 LG화학이 올해 실적은 부진했으나 내년부터는 화학 부문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4거래일째 상승하며 67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연이은 신약 개발 소식에 아이큐어, 고려제약 그리고 셀리버리 등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이번 달도 바이오와 제약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상승장을 리드했는데요. 각각 620원대 그리고 260원대 매수했습니다. 오늘 HLB 가족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과 HLB 파워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CJENM은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 투표 조작 의혹으로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받아 장중 주가가 하락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막판에 극적으로 반등하며 오늘 17만 4천 원의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릭 스미스는 바이오 강세에 힘입어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에 등극했는데요. 9% 가까이 급등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 알아봤는데 다음으로는 좋은 흐름 이어가기 바라면서 산재 의원님과 함께 해외 선물 주식들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시장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국내 시장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통시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수준 금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며 세계 교역 침체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러화 가치는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상승 중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 전장보다 0.21% 오른 97.386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향후 10년간 미 증시 수익률이 부진할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이 이달 1단계 무역 합의를 두고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일단 검토 중이며 플러스 알파도 고심 중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통위가 현 수준 금리는 완화적 평가 정책으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통위 안에서도 금리 인하를 가지고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아까 보니까 오늘 시장은 좋았잖아요. 네네네. 이 금리 그렇습니다. 인하 앞으로 또 동결할지 인하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지지력 받아서 국내 선물 지수 오늘 찍었던 구간들이죠. 281을 안착할 수 있는지 보고 281부터 284까지 건드릴 거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내일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285 지수까지 왔으면 284를 벌써 건드렸기 때문에 한마디는 다 온 거다. 여기서 추가적인 혼조세에서 더 위로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 전부터 국내 선물 저희가 받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281지수, 4지수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금통위에서 그러겠죠. 실제적으로 주변 국가들, 그다음에 경제 시장을 이끄는 주 국가들의 유로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똑같습니다. 미국은 방어적인 카드를 계속적으로 많이 썼지만 사실 거기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선진 주도국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비하는 저희도 선진국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주변 국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유로존도 그렇고 다 대응 국가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저희는 카드로 남겨놔야 된다는 입장과 그다음에 무작위로 계속적으로 금리를 쓸 수는 없다는 입장과 그다음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은 선도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 무역 간의 그 금리 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좀 완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어차피 두 가지로 갈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시각에 따라서 경제라는 게 그렇죠. 먼저 선진입을 해서 수출 금리에 대한 수출 관계도 똑같고요. 수출이 우위에 서면 수입이 좀 제약받는 구간도 있고 그다음에 선카드를 쓰면 나중에 후카드에 대한 제약이 생기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체 기조가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수들이 올라선 상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따 차트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떤 추세 저항 구간들 약간 넘어간 상태에서 가로 저항점에 굉장히 크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하방 압력을 작년에 받았던 구간에서 절반 되돌림 정도를 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구조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되돌림을 주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 그다음에 의견은 엇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더 뭐 선진국가 혹은 유럽의 경제, 그다음에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속도 좀 더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나 국내도 똑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카드는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도 그쵸. 매파적 입장에서 약간 이거는 좀 우리가 무기로 좀 지니고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무슨 방어부터 해야지,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똑같고,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오늘까지 285지수, 그래서 지금 종합지수로 올라온 구간들, 전반적으로 보면 2100지수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가로저항점들 보면 6월달, 한마디로 올해 중반기 구조에서 급락을 줬던 구간들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죠. 차트에서 보더라도 이 구간들 안착을 해서 이겨낼 수 있냐 없냐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중요한 라인 구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추세는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우선은 좀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2000지수, 2050지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카드를 좀 더 저는 갖고 있는 게 좀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이걸 올려놓고 지지를 받는 게 더 좋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차피 그 종합지수나 이 경기 선행 지수들이 우리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논쟁의 여부는 계속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매파적인 입장에서 좀 더 그렇죠. 우선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다 하는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들은 먼저 주도를 해서 카드를 쓰고 무기를 더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무기를 좀 더 지니고 있는 게 앞으로의 글로벌 악재나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조건적인 게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대비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를 지속 가능하고 미래는 그냥 큰 거시적인 경제에 맡길 거냐, 그에 대한 문제라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매파적인 성향으로 방어적인 게 띄었으면 하는 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재 위원님께서는 이번 금통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매파적으로 지금 힘들고 나중에 좋을 것이냐, 지금 좋고 나중에 조금 힘들 것이냐,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히든 카드를 남겨놓을 거냐, 네. 아니면 글로벌 거시적인 경제에 맞춰서.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카드를 쓰더라도 그게 큰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 여러분 배팅할 때 10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질 때 50% 떨어지는 거나, 그 다음에 만 원에서 5천 원 떨어져도 50% 하락하는 똑같죠. 것처럼 안 좋을 때 써야지 그게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 저는 관점인데, 물론 이것도 제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죠. 저희가 결정한다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무기를 한두 개씩 더,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 경제 침체에는 더 강력하게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지수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을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연결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2차례 강행한 적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그 미지수에 대한 배팅을 우리가 히든카드를 쓸 필요는 없다.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히든카드는 힘들 때 더 빛을 발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지금 뉴욕 증시와 함께 고공행진 상승 중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우지수랑 나스닥, S&P 500 모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오늘 네네. S&P 500 같은 경우는 307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네네. 나스닥은 8433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너무 지금 시장이 좋아서. 맞습니다. 저도 그 금요일 날 사실은 추가 매도를 봤었거든요. 제가 네. 목요일 날 하고 매도를 쳐놓고 추가 그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생방송을 끝나서 가서 새벽 4시까지 제가 리딩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아래 저가를 다 찍었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그래서 크루드오일하고 반등을 노린다. 대신 반등은 고가 안 넘어간 걸로 보겠다.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얘네들이 추세 저항을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는 확실히 고공행진을 하는 게 맞고요. 대신 달러화는 고공에서 지금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일봉을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유료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봐드리겠습니다. 자, 딱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9,700 지수고요. 달러 인덱스로.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 혼조세를 띠고 있죠. 사실은 이 아래 구간들 장기적으로는 제가 더 열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조에서 혼조세를 띠고 있단 말이죠. 이 구간들 중심 라인부터 하방, 그 다음에 하방을 깨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혼조세를 띠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봉상에서는 많이 달러는 눌린 상태입니다. 지수는 아예 고공행진을 계속적으로 이 윗구간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달러가 강할 때도 지수가 강하고 달러가 약할 때도 지금 미국 지수가 강합니다. 네. 물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호조나 낙관론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배팅 들어간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렇다면 미국 이슈라는 거죠. 달러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포화 혼조세를 띄고 지수는 지속적으로 달러와 연관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 중 위험 자산을 기피해야 될 현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골드 또한 2주 동안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띄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지수에 대한 우위,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달러와의 소비력들. 그래서 달러화와 미국 지수가 지속적으로 고점을 받쳐낸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예상치 못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 금요일 날 이 안에서 저는 놀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매수로 돌린 다음에 매도를 또 돌렸는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 구간들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들 계속 지지하고 계속 지금까지 떠받들고 있죠. 그래서 이 넘어간 첫 번째 구간에서 추세 지지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달러화는 사실 너무 저는 세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달러를 손 안 대고 크루드 오일 변곡만 싹 잡아서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따도 또 우리가 편말 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약간 달러 지수에 대한 미국 지수에 대한 거는 약간 관망 모드가 좋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왜 매도도 이렇게 올라가면 못 치냐면요. 전반적으로 추세를 넘어가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신압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은 무너지게 되면 한 번에 변곡이나 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고 전고점을 지지는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려는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추세가 완전히 깨져서 변곡이 나오기 전에는 매도 눌림도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크루드오일도 많이 되돌리고 다 되돌리는데 지수가 별로 안 되돌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도 많이 높이지 못하고 높이더라도 전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구간들, 그래서 전고점을 잠깐 낮췄다가 또 버티는 구간들 생기기 때문에 매수의 수익도 그닥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차익을 내는 매도의 수익도 스캘핑 단타에 대한 수익을 제외하고는 별로 크지 않은 여력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관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지수들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우리 국내 지수가 밀렸을 때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가 제가 원하는 대로 97달러를 깨고 96.60, 50대까지 빠지더라도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달러를 추종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골드하고 같이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도 말씀드리겠지만 골드의 움직임과 지수에 대한 방향성들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같이 방향성을 낼 때만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달러화 강세와 이제 미국 지수가 잘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세선을 깰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센데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반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 반대의 이야기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미 증시 수익률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됐든 달러화가 됐든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일까요, 위원님? 그렇죠. 지금 사실 주된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렇죠.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거다.
그 시작으로 해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어차피 지금 이 세대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네. 지속적으로 지수들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 위험도는 생기죠. 사실 여러분들도 주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접했을 거기 때문에 보자면 불확실성은 항상 악재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방금 전에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점에서의 악재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차익도 신규 매수에 대한 차익들은 많이 나올 소지가 크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지금 완전히 극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이슈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대한 롱포에 대한 수익 창출은 많이들 배팅이 어렵다고 보겠죠. 근데 그래서 뭐 지금 계속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지수를 계속 누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수익률 구조가 작아질 거다. 한마디로 우리가 배팅할 때 요즘 보합 구간을 많이 놀고 있고 하루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계약에 대한 배팅 가치는 굉장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같은 연관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에 대한 차익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가부터 몇 년 동안 끌고 온 그런 매물들이 있다면 걔네들에 대한 그거야 물론 차익들이 확 나오고 급변동이 생길 때 물량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신규 투자에 대한 거는 좀 자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위주에서는 앞으로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버티든 어쩌든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게 줄어들 가정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비슷할 듯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반대 의견과는 또 달리 미국과 중국은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위원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보복관세 철회하면 너무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카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관세를 철회한다. 어차피 줬다 뺏는 거가 모든 쿠데타의 원상인 것처럼 네. 빼앗았다 다시 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거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져왔다가 다시 뺏긴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네. 그렇죠. 그거에 된다면 그거에 대한 충족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그 확대 같은 게 어떤 딜이 새롭게 나와야지 단순히 지금 좀 더 무역 전쟁의 완화를 위해서 순전히 양보하라는 거는 미국 우선주의에도 맞지는 않고요. 네. 적정한 타결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될 게 있지. 지금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는 너희들이 양보하면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 그래 우리가 대화를 더 잘 끌기 위해서 검토하겠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우리 양적 완화에 대한 금리에 대한 히든 카드처럼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히든 카드라고 봅니다. 그것도 관세를 물을 때 지수가 변동되는 것처럼 큰 시장의 이슈를 몰아서 결정한 건데 그걸 쉽게 내줄 리는 없죠. 그래서 그쵸. 앞으로 추후에 관심은 좀 더 갖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에 대한 그런 여타 다른 것들에 대한 양보가 좀 더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나와야지 그게 협상 타결에 대한 문제지 단순히 철회하라 그 입장에서는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입장이지 세부적인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그냥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두는 입장으로 하나씩 조건을 내비치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제시하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뭔가 세밀한 것을 주거니 받거니 한 내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리딩 시간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모두 알고 있으시죠? 지금 바로 펜과 종이 꺼내셔서 메모하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크루드 오일인데요.
아까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안전자산과 불안전자산을 좀 나누면서 방향성이 나오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위원님? 그건 실제로 골드 말씀을 골드, 드렸던 겁니다. 네네. 골드 말씀을 드렸죠. 골드 말씀드렸고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 나눌 수 있는데 뭐 이제 제가 그 말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거는 뭐 관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수를 추종하긴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실제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다가도 눌림이나 공격적으로 방향성은 좀 달랐었습니다. 이제까지 지수를 많이 추종하긴 했죠.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주력으로 크루드오일을 손대게 크루드오일 매도를 쭉 보다가 이제 얘네들이 다른 종목들은 좀 어중간하다 해야 되나요? 방송 네.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판단하기가 좀 모호하게 흘러가는 게 있어서 우선은 뭐 전일 거래일은 이랬습니다. 뭐 그 전에는 뭐 매도하고 매수 수익으로 많이 먹었을지 알고 계실 거고 매도의 지지력의 매수 추세를 드리고 그 다음에 57.40 저항에 다시 매도를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저는 정리를 들어갔는데 한 80핍 정도 나왔고 실제로는 3020 대 목표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전에 오래 멈춰 있어서 정리가 들어간 건데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얘네들 잡으면서 56.50 지지력 매수 그 다음에 40까지 오차를 두고 싸운다. 그 다음에 80 목표. 근데 50부터 80까지가 주력 부합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90까지 오차를 둔다. 그래서 40 지지력에 90 목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배팅은 50 매수에 80, 90을 끌고 가는 그림을 본다. 그 다음에 90이 넘어간 애들은 안착한지 안 한지 아직 확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 무포 관망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자면 뭐 이렇습니다. 우선 고점을 높였습니다. 고점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추세 예전에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뭐 이란 오일 쇼크 네. 그때 저희가 54달러 진입까지 매도로 열었었죠. 많은 트레이더들과 전문가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많이 잡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되돌림이 왔죠. 이제 그거 되돌림이 왔고 작은 추세 안착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죠. 그래서 56점 초반대가 오늘 오전부터 지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56.50대에서 재매수로 들어간 거고요. 그렇다면 이 추세 지지력 저항 계속적으로 받쳐주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기준은 56점 중반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 나더라도 56달러를 지키고 이때 배팅 들어갔던 이때 지켜줘야 됐던 구간들을 다시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 그래서 우선은 좀 혼주세를 띌 거라 보고 있고요. 또 내일 이제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표 발표에 대한 추가적인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변곡을 다 잡아낸 이유는 세력들이 보는 걸 저희가 변곡을 잘 잡아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예상했던 변곡들이 맞았다는 거는 세력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잘 봤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추가적인 바운더리 아직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 구간들을 완전하게 안착한 다음에 추가적인 배팅을 예상을 두고 있을 수 있으나 네. 그렇더라도 내일 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부터 지표가 있죠. 네. 미국 지표 그다음에 내일 원유 재고 지표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팅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아래 오늘 밀려줬던 핵심 부합, 고점을 제외한 저점을 제외한 핵심 부합권 매매 전략이 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제가 생방송 끝나고 다시 가서 자리를 잡아드릴 거니까 무리해서 배팅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오늘 오전에 드린 배팅 자체를 유지하고 계시다 그러시면 80 정도에다 익절을 잡으시고 80 아래다 두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 뚫린 구간들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한 30틱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시고 추가적인 그림 보는 건 괜찮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5일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세하게 매수 관점, 매도 관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고공행진 중인 미국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종가 기준 8,433.20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8,248지수면 저희가 만약에 매수로 올라가 버리면 사실 우리가 매수 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배팅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네.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만약 그때 우리가 배팅할 때 만약 얘네들이 올라가면 8,300지수까지 열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항은 8,240지수 이 정도. 사실 어제 얘네들 위에서 매도를 잡고 저도 잤었는데 안 잡혀가지고 이게 저희가 보면 6시 끝나고 7시에 세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6시 안에 오지 않으면 이제 리셋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오전에 7시에 못 봤기 때문에 못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중간하게 흐르는 상태에서 지금 관망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저번 주 말에 제가 좀 실수한 게 얘네들 매도를 한번 쭉 쳤었죠. 얘네들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게 어느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수 배팅이 들어가도 한참 동안 얘네들 혼주세를 오래 뛸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얘네들 안 넘어갈 거라고 봤단 말이죠. 근데 네. 얘네들이 금요일 날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지력에서는 지지력을 받고 추가 배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 구간들을 알 수 있는 게 이 구간들에서 추세 저항을 계속 갖고 있는 구간들이 미장이 시작되면서 급등을 올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 이 급등한 구간들이 계속 지지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 저항이 있는데 이 추세 저항까지 다시 올려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추세 저항을 넘어간 이후에 첫 번째 눌린 구간에서부터 지지력을 받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 이렇게 추세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고점을 높인 다음에 전고점을 지지합니까? 지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배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대응을 한 게 맞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요청드렸던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제가 저녁에 와서 리딩할 때 만다. 왜? 얘네들의 추세를 깰 생각이 없다면 얘네들은 매도 되돌림도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에서의 추세 저항에 약간 되돌림을 본다. 그리고 빠른 자리가 이제 전고가 맞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빠른 자리에서 출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세력들이 받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를 바로 탈 확률이 30-40%라면 우선 얘네들을 버티고 고점을 더 테스트해 볼 확률이 50-60%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는 오늘 미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한 다음에 치든지 아니면 추세가 빠졌을 때 고점을 맞고 되돌림 보든지 이 두 전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수 전략은 이 구간들을 그냥 지지하고 배팅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8,220지수 지지력에 매수하실 분들은 해도 된다. 하지만 저도 우선 배팅을 안 할 거고 굳이 배팅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사인을 드린 겁니다, 오늘. 그래서 8,220지수부터 8,020지수가 지지력을 보이기 때문에 매수는 그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배팅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 수익을 그 자리에는 주고 있죠. 하지만 저도 실전 배팅은 얘는 안 들어갔습니다. 할 사람들 그렇게 배팅하는 건데 고점을 새롭게 오늘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짧은 구간에서 매매는 우선은 관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에 오전 중에 올라간 아이들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매도 눌림과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로해서 매수 배팅은 가능하나 이미 출렁거린 애들 중간에서 혼조세를 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미국장이 1시간 더 늦춰졌는데 미장 전에서 여기서 방향성 배팅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추세를 지지하지 못하고 눌린 애들 그때부터 매도 배팅을 보시든지 아니면 오늘 미장까지 어차피 고점을 높이고 눌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저항에 대한 신고가죠. 신고가를 넘어가서 상단부 제약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지지력까지 되돌림을 보시든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반등 시에 매도를 봐서 다시 8,000 초반 지수, 8,100 지수 내외에 되돌림 보는 전략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굳이 미장 전에 작은 수렴 구간에서 방향성을 타진하면서 여기서 오전 중에 매매를 안 하셨거나 못 하신 분들이 이제서 뒤늦게 중심 라인에 있는 아이들을 큰 손절을 잡고 배팅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수렴 구간의 추세를 보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굳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얼마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에서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히 방향성을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도 종가 기준 8,078.27 라인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S&P 500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얘네도 사실 제가 원치 않은 그림이 나왔다는 게 이거죠. 사실 네. 이 구조에서 굳이 얘를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우선 당분간 혼조세를 들 거다. 물론 저희가 매도를 치고 매수에 대한 대응을 했지만 사실 매수에 대응은 이 정도였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려고 차트를 딱 여니까 얘네들이 배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센 상태였고 그다음에 얘가 추세를 무너뜨리려면 이 구조에서 아래 하단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이격을 시켜야 되는데 아래 하단부가 견고한 상태에서 계속 눌리고 있었죠. 그리고 배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지력에 배팅을 보이는 그림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구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추가적인 배팅이 올라간 거죠. 자, S&P가 센 이유는 이왕 차익이나 눌린 구조에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가에서 변동성을 기대할 때 나스닥,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서 MMO하면 좀 더 안전한 S&P, 그 다음에 출렁거린 거를 노리게 되면 나스닥, 그 다음에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뚫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는 다시 S&P.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것과 그 다음에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렇다면 S&P는 지금 구조에서 보자면 3060 지수로 안착한 그림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얘네들 배팅 들어간 첫 번째 눌린 구간에서의 지지력을 여전히 나스닥하고 같이 보이고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3077 지수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직 추세는 유지됐다고 봅니다. 고점을 많이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미장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고점 시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점 시도는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항상 뭐 매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고점을 높여서 안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분봉상에서 꼬리가 달리고 물량이 빠지는 거는 어차피 차익 실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 싸움에서 개인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3085 지수 저항의 아래 구간들 3078 지수 지지력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미국장에서의 방향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중요하고 미국장에서 그림을 보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새로운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분명히 골드가 연동돼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볍게 출렁거리는 거는 부하권 안에서 출렁거릴 때는 골드나 유로 달러가 특별히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최근의 움직임에서 보면 골드하고 유로 달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합권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수에 대한 개별 지수에 대한 이슈로 끌어올리는 거고 뭐 올해 초에 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미국 지수가 올해 안에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4-5개의 종목으로 미국 지수는 계속 견인의 역할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얘네들이 버틸 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모든 종목들이 매수로 올라간 게 아니라요. 어떤 주력 종목들, 그다음에 그 나스닥, S&P를 견인하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몇몇 종목들로 우량주 종목으로 버티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들 너무 쫓아가는 추종하는 것보다는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완전히 구분되는 차트 흐름이 나올 때 진행하는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우선은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출렁거리는 구조에서의 분할이나 아니면 손절 잡고 다시 재짐에서 찾아오는 관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아직까지는 부합일 때는 뭐 미국장에서는 위에 상단부 돌파하지 못한다에 고점 손절에 매도는 칠 수 있겠죠. 뭐 아래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저라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합을 띈다면 상단부 제약에서 매도를 치든지 아니면 미장을 기다려서 추가적인 상단부가 올려놓은지 그래서 올려놓은 거 전고점 되돌림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추세가 빠진 애들 저항점에서 매도를 노리는 관점 똑같이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 움직임에서 추가적인 방향성들 골드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지수가 빠지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스윙에 대한 부하권의 출렁거림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원체 고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되돌린다면 그런 움직임을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좀 더 포착을 해서 얘네들을 이왕 들어가면 단타할 게 아니라 좀 더 긴 포지션들
대한 배팅이 오히려 현명하고 명분이 있다. 그리고 그게 유용하고 수익에 오히려 도움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장 열리는 걸 보고 골드와 연동해서 좀 더 테스트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연도 안에는 지수가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보통은 안전자산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자산은 뭐 떨어지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정확히 나와야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쉽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롱포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맞나요? 뭐 차트 한 번만 같이 보여주실래요? 네. 우선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매수세입니다. 매수세고 우선은 이 구간들 넘어가 버렸죠. 8,000 지수 넘어갔고요. 8,100 지수도 넘어갔습니다. 네. 추세 저항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움직임 봐서는 얘네들까지 넘어가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보고 뭐 여기서 쫓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근데 매도를 여기서 친다 해서 매도 많이 주겠습니까? 아직 매수들이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수는 고점 많이 높이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매수가 신압으로 움직이고 매수 수익을 크게 주지 않는 급등이 없다면 오히려 변동성에 대한 되돌림 예상을 하고 싸우는 게 좋죠. 물론 없으면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종목들 많고요. 뭐 어제도 우리가 한 종목 건드렸는데 한 종목 뭐 충분히 한 계약 이상으로 100틱 이상 다 나옵니다. 그걸 다 못 봐서 문제이시겠죠. 하지만 굳이 위험한 걸 손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구조에서 추가적인 배팅이 나와서 이 추세 저항을 넘어가냐. 일봉상에서 추세 저항입니다. 굉장히 강한 저항들이고요. 우선은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더 매수세에서 관성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아직 얘네들을 예측하고 뭐 배팅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뭐 물론 이 일봉 그림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추세 저항과 일반적인 수학적인 계산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손 안 긋고 이런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우선 되돌림이 이 구간에서 혼조세만 앞으로 2, 3회 때더라도 이건 매도 추세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롱포에 대한 관점.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추세 지지 저항 혹은 저항으로 요즘 자리값들 많이 찾으시죠? 네. 하지만 그걸 병곡이라고 생각하고 싸우십니까 모두들? 아니죠. 저희가 그걸 찾는 이유는 물러설 자리, 그다음에 버릴 자리를 단축시키기, 짧게 두기 위해서고 단순 저항이 병곡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그 차트를 보고 지지력을 보고 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맞는지 혹은 무너지지 않아야 될 곳에 지지력을 받고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우선은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돌린 구조를 보시면서 뭐 지금도 약간씩 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얘를 롱포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상단부 저항의 매도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미장에서의 고점을 높인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두고 고점에서의 되돌림 그다음에 저가를 작은 반등으로 깰 수 있는지 혹은 얘네들이 급변할 때 골드가 매수로 튀고 지수가 추세를 깨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여력을 보이는지. 그래서 골드도 원체 혼조세에 들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나기 시작하면 방향 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아니다고 말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고점에서 되돌림과 방향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같은 방향성은 의미 있는 방향성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뜨고 추세를 깨고 부하권 상단부를 깨고 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롱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희망적인 확률에 대한 어차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배팅을 좀 더 인내를 갖고 하시고 그다음에 단타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조건이 맞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조건들부터 시작을 해야지 짧은 손절에 여러 가지 기회와 긴 롱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을 보일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겠죠. 네. 네, 좋은 자리값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골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골드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골드 뭐 이렇습니다. 골드 예전에 뭐 저희가 뭐 계속 배팅한 1,525달러, 1,530달러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520달러, 그 다음에 지금 1,520달러 저항에 우리가 뭐
매도를 봤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끌고 계속 부합을 봤었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네들은 혼주세를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얘네들은 뭡니까? 1520달러부터 1480달러죠. 우리가 추세로 끌고 왔을 때 봤던 구간들.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혼주세를 길게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제가 자리에 앉아 있어서 같이 배팅할 때 배팅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개인 매매보다는 저랑 같이 배팅하시자. 뭐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오랜 구간을 보합권을 띄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보합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1520달러 저항에 1480달러 그 다음에 중간이 1500달러가 있죠. 그래서 1500달러 완전히 안착한 그림도 아니거니와 아직 그렇죠. 이 구간에서 1500달러 한번 깨고 내려왔었죠. 깨고 내려오고 다시 저가 확인하고 깨지 못하고 다시 반등 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하고 매수로 싸우다 얘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다시 출렁거렸다는 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 이 구간들 보합권을 인정하고 보고 있다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1500달러 기준으로 얘네들은 혼조세를 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의 관점에서 1500달러 지지력의 매수 배팅과 그 다음에 1520달러의 매도 배팅, 그 다음에 1500달러 깨졌을 땐 1500달러 저항의 매도 배팅과 매수 배팅 뭐 이런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뭐 똑같이 지지력을 보고하는 게 좋은데 뭐 대의 매매나 단타 매매는 뭐 여러분들 뭐 20, 30개를 노리면 뭐 상관없겠죠. 이런 구조에서 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아 유럽장에서 스윙하는 거는 별 의미가 뭐 크게 그거에 구애받지 않아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오랜 보합을 띄었기 때문에 이 보합권에서 저항을 낮춰놓고 싸운 걸 인정해도 되냐 마냐의 싸움이고 뭐 굳이 지금 같은 경우 손을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래 하단부 경직이 약하게나마 잡혀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이 넘어가는 애들 뭐 단타 매매를 좀 하신 게 낫겠죠. 그래서 아래 구간을 추가적으로 깨지 않고 위로 올라갔을 때 1503달러 지지력에서 뭐 단타 매수하는 거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같습니다만 그런 거 손대실 게 아니라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와 연동되는 방향성을 보고 1500달러를 깨는 걸 인정하고 싸우시던지 아니면 1500달러 지지하고 지수가 무너졌을 때 골드가 올라가면 1500달러에 지지하고 골드가 올라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1500달러를 무시하고 전체 보합을 다시 띄는 그림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1500달러 오늘 깨고 내려가면서 지수가 아까 지지력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보합을 띄고 있을 때 이제까지 반등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똑같은 골드는 보합에 지수만 계속적으로 치고 있는 반등이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 이제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매도로 빠질 때는 얘네들이 1500달러 지지력에 매수를 보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전체 보합으로 계속 1500달러 위주로 혼주세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초단타 단타 매매가 아니고서는 좀 더 얘네들도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들 오랫동안 지속적입니다. 9월 중순부터 해서 추세 돌파 이후부터는 그 구간 안에서 지속적인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리고 긴 걸 저희가 좀 배팅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대의 매매할 때는 뭐 30개에서 50개, 길게는 뭐 70개 계속 배팅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건 그 대의 안에서의 매매고 이미 움직임을 뭐 보이고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인 상태에서 세기 형식의 움직임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변동성 작을 걸 예상하시고 오히려 방해 보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골드도 지수와 연동되는 흐름을 보면서 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로 FX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 미국 지수의 영향 덕분인지 유럽 증시도 4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유로 FX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유로 FX 이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노리다가 얘네들의 움직임이 좀 이상해서 이 구간들을 계속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도 쪽으로 좀 빠지겠다. 그래서 달러가 좀 반등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인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얘네들 다시 1.11 700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아래 하단부 구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오차가 나기 시작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단부 경직에 대한 오차는 지금 구간들이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그렇다면 지금 달러 반등이 아까 보셨겠지만 중심 근처에 와 있고 아직 박스권 상단부를 안 왔단 말이죠. 걔가 달러 인덱스가 얘네들 시도하면 추가적인 눌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틱으로 전향해서
추세를 다시 안착하는 걸 모습을 보고 다시 되돌림 보는 게 좋고요. 우선 이 구간에서 매도 쫓아가는 것보다는 하단부 지지력의 저항을 막아내는지 오늘 좀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전저가들 매물대도 있죠. 급락을 준 구간에서 아래 하단부 여기 보이시죠? 가로저항의 혼조는 다시 왔을 때도 혼조를 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력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발 매수 성향의 단타 우위로 매수를 감행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좀 여의치 않다 하신 분들은 우선은 단기적인 저항을 올라간 다음에 하단부에다 손절 잡고 1.11, 360 깨지 않으면 된다 해서 2위 구간 1차, 2차를 노리시는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로FX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선재위원님 보내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투자 방법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